바이든의 측근들이 일제히 나서서 지금 트럼프를 겨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뽑은 이 3인방들은 어제하고 오늘 아침 사이에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지금. 예. 혹시 얼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샤 랜스 보텀스. 케이샤 랜스 보텀스는 애틀란타 시장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시장이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러닝메이트 후보감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아틀란타에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라기보다 이제 시위가 막 벌어졌을 때 그때 버텀스는 낸시 펠로시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시위대 앞에 가가지고 시위대를 만납니다. 시위대 만나가지고 나 너희들 이해한다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행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대가 하는 시위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하는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줍니다. 경찰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시위대는 밤만 되면은 불 지르고 노략질하고 총 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틀란타 시장 출신이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요번에 시장 선거가 작년에 있었던가 하는데 시장 선거 안 나가고 그냥 자기는 이제 한 번 임기한 것으로 그만두겠다라고 끝냈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수석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다. 바이든 옆에 붙어 있다. 만약에 2024년에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MSNBC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부가 범죄와 같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백악관이 어떻게 지금 이런 비판에 대응할 것인가,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방송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텀스 전 시장이 지금은 대통령 고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은 길에 나와 있었고 만약 누군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미국 국민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나는 또한 미국 국민들에게 범죄의 증가가 2020년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범죄가 증가했다 다들 이야기하는데 2020년에 그랬던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금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죠. 범죄는 실제 범죄율 증가는 2020년에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범죄가 더 올라갔고 2022년에 올해 들어서도 범죄율이 더 올라갔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조금 꺾였다라는 보고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꺾였다고 해서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9년도 수치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범죄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버텀스가 하는 이야기는 2020년 그때쯤 올랐던 거지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란 작전을 벌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케이샤 이제 버텀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범죄의 상승이 트럼프 때문이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2020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범죄가 늘어났던 건 2020년도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지적한 것은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랬으니까 범죄가 트럼프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MSNBC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호세 디아즈 발라트라는 진행자인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바텀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2020년에 시장이었고 애틀란타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범죄의 증가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건 바이든을 이야기하고요. 대통령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도전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바이든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미 그것은 트럼프 때 시작된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트럼프 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계속 범죄율이 올라가는데 그걸 바이든 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힐러리 클린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보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의 범죄율이 더 높다. 이건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클라호마주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실제로
주의 범죄율 평균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로 이야기하면은 오클라호마가 캘리포니아보다 더 높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 지금 케빈 스티트 주지사가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주의 범죄율이 왜 높으냐,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보다 왜 높으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도시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범죄 발생률이 대도시에 집중이 됩니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도시 지역에 범죄율이 더 몰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 도시의 시장들을 보면은 거의 다 민주당 시장들이라는 것이죠. 주지사가 공화당이어도 시장이 민주당이면 그곳이 범죄율이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집중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도시에서 범죄율이 올라가 놓으니까 주 평균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주 전체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이건 뭐 잠깐 전해드렸던 이야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범죄율을 주 평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이런 잘못된 평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보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가 범죄율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팩트다 그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좌파 언론들은 팩트 체크해가지고 불이 나게 힐러리 클린턴이 한 얘기가 맞다라고 또 막 통계 자료들을 내놓는 한심한 꼴을 제가 보았는데 참 가지가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어제 연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 자택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침입 폭력 사건과 1월 6일 의회 사태, 그리고 올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승복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일직선상에 놓고 똑같은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가 연설하는 내용이나 바이든이 어제 유니언에서 연설했던 이야기나 아주 똑같은 내러티브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력만 좀 다르죠. 말은 오바마가 잘하니까, 오바마가 훨씬 더 세련되게 말을 잘하는데, 바이든이야 뭐 써져 있는 거 그냥 읽는 거니까. 네, 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읽어야지, 안 그러고 읽지 않고 자기 생각 얘기했다가는 말을 자꾸 더듬기 때문에 읽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둘의 내용이 결국은 같은 내러티브였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러티브를 펼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민주당 지도자들의 스크램을 짜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마가 유권자들을 폭력성이 강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발언들을 연일 지금 쏟아내고 있는 모습, 이건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된다. 정말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49%의 유권자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뽑았고요. 낙태 문제가 42%로 두 번째, 범죄 문제가 40%로 세 번째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갤럽이 뽑은 거니까 좌편향이라서 낙태가 좀 높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공화당은 경제와 범죄 모두 민주당보다 더 잘 다룰 것이라는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답을 보여줍니다. 최근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4%가 지금 전국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워크 폴리티션, 그러니까 지금 급진 좌파 정치인들이 그렇다, 깨어난 정치인들, 워크 폴리티션을 지목한다. 64%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민주당원의 52%, 공화당원의 75%가 그렇게 답했고요. 무소속, 정당에 속해져 있지 않은 유권자들 중에서도 60%가 그렇게 답합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이 범죄 증가율이 결국은 급진 좌파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도시에 비해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살인율이 더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덴버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기록적인 수의 살인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경찰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보다 강도가 32%, 대절도가 38.5%, 대절도는 이제 중절도라고 해서 무거운 절도 혐의죠. 가벼운 절도가 아니라 무거운 절도. 중범죄 폭행 사건이 13.9%, 강간 사건이 10.9%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 뉴욕 포스트가 내놓은 뉴스는 뭐냐 하면 새벽 5시 반에 조깅하고 있는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이 젊은 녀석이 뒤에서 끌어안고서는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 지갑이나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강도질까지 한 겁니다. 경찰이 잡고 보았더니 잡범 중에 잡범이었습니다. 이미 18번이나 체포된 전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성폭행 사건 때문에 이미 지명수배가 2건이나 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버젓이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새벽을 틈타서 여성들을 해코지했다. 뉴욕입니다. 뉴욕. 범죄 문제 심각하죠. 전문가들은 2020년에 범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팬데믹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그 원인일 것이다 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FBI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살인 건수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PR 국영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이 범죄 증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어느 누구도 트럼프 때문에 범죄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심지어 좌파 언론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트럼프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